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 시장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을 약간 간략하게 짚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오다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역시나 올라올 때 보니까 맞고 떨어지던 자리가 지난번에 갭으로 떨어지기 직전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가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225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잘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그래도 2100포인트까지는 들어왔다가 가는 것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조금 조정을 기대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역시나 코스닥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조정이 없이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겨우겨우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행렬이 조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강하게 위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질 못한다면은 밑으로 툭 떨어지는 형태의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강하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중앙오션이요. 중앙오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360원 30%요. 3,360원이요? 4,360원. 4,360원이요. 네. 사신 지가 약간 한 달이 조금 안 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이거 사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그때 좀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인 줄 알고 사신 거예요? 예, 조선자재 그쪽인 것 같아요. 조선자재.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자재라고 알고 사셨는데 요즘 조선주 업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안 좋은 것 같은데 올라오면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은 것 같은데 올라왔다라는 말은 미리 샀던 사람들한테는 좀 호재가 되지만은 올라온 걸 산 사람한테는 악재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악재가 되는 사람이 샀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뭐 지금 얘가 조선자재라고는 알고 계시지만요. 남북 경협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매각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저는 매각 이야기가 결국 한 번에 끝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가지고요.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세가 거래량이 뭐 한 400만 주 이상만 나와준다면 제 생각에 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 종목이 일단 3,8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지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5,000원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들고 가셔가지고 진행해보시고요. 3,800원 무너질 때는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모비스를요, 5,27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50%요. 5,270원에 50%요. 예. 사신 이유는 좀 있으실까요? 예, 아는 지인이 소개했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TV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어찌됐든, 모비스라는, 기업을 사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모비스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5,270원에 사기에 너무 고점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예, 예. 예, 상당히 고점에 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형태로 시청자님께서 사셨다 하더라도요. 조금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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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손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뭐 누구 탓도 할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조금 이렇게 샀다가 아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사셔가지고 뭐 수익을 약간 수익권에 잠깐 진입을 했던지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사셔가지고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진 경우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떨어지던 날에 약간 반등 올라와주는 날에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조금 팔아내셨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을 때 희망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16% 떨어지면서 좀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속된 말로 해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네,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밑에서 누군가가 사서 위로 쭉 치고 올라올 때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이젠 죽은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사실 이건 인공지능 관련주기도 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의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렇게까지 실체가 있는 뉴스는 아니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전 탈출은 조금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매수가도 워낙 높으시고요. 지금 비중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본전 탈출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떨어진 이후로 한 2,700원, 600원 자리쯤에서 자리만 잘 잡아준다면 제 생각에 한 4,000원대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뭐 4,000원대까지 아니더라도 한 3,5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이렇게 좀 사이쯤으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올 때 힘이 좀 딸린다면 저는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건 지금 손실 없이 나오기에는 비중도 그렇고 매수가도 워낙 높아가지고요. 손실을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손실률은 역시나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 한 20% 정도의 손절은 좀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낙 고가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가는 시간이 조금 아까운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을 저가에 사시는 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똑같은 시간 대비 좀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털고 다른 걸로 가는 건 어떤데요? 지금 털고 다른 거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다른 거를 사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라든지 다른 걸 사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는 어떤 증거 그런 확률만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모비스를 일단 최대한 손실 줄여서 나오는 걸 1차 목표로 잡으시고 그 줄여 나오는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매도할 필요는 없네, 그죠? 네,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요, 당분간 추세를 좀 지켜보고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상심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올 때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경험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넷패스고요. 네, 패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50원에 20%. 수익 많이 났네요. 어제 조금 팔았어요. 한 30%였는데. 잘했습니다. 어제 좀 팔고 오늘 조금 더 수익 나고 있죠. 그죠? 네. 자, 일단 비중은 올라올 때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제 팔았는데 오늘 더 올라갔어.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인공지능 분위기라든지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계속 투자 활성화 이야기, 뭐 4차 산업 활성화 이야기, 스마트 시티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잘 맞는 종목을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 좀 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잘 매도하셨고 나머지로는 이게 15,000원이 고비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000원이 고비라고 하면은 보통 15,000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14,000원, 800원대, 700원대부터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잘 팔아내셨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내일까지 좀 들고 가보시면서 15,000원대까지 가는지 가지 않는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10% 이상, 20%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비중 절반 정도는 다 팔아내시는 게 좋아요.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은 어찌됐든 밑에서부터 힘이 없이 올라오다가 위쪽에 힘이 빵 실렸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요, 아래쪽에 샀던 사람들은 호재입니다. 아이고야 팔아야 되겠다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같이 매도하시는 게 미리 산 사람의 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수급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려 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수급을 지금 공부를 조금 많이 안 해보신 걸 수도 있는데, 수급 있잖아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 일 상담 끝나고 나면요,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이제 지금 한 2천 종목 정도가 있잖아요. 네. 네, 한 2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과 수급 현황에 따른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엉터리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비쌀 때 샀다가 쌀 때 팔아내는 경우들도 많고, 개인들은 또 희한하게 또 바닥에서 잘 사가지고 올라갈 때 잘 팔아내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을 너무 맹신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네. 그거 말고 지금 확실한 거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매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익을 확정 지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마시고 내 수익을 지켜내기 위한 매도를 언제 할지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나오게 되면 바로 팔아내시고, 지금은 14,800원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14,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요,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네. 네, 14,000원 이하로 혹시나 빠지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셔서 수익을 더 챙겨내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현준 멘토입니다.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원익 IPS요. 원익 IP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4,400원에 15%. 최근에 사신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거, 손절이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조금 내려오면 더 사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면 좀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장기가 아니라 조금 중단기, 짧게 보고 계시는 거라면요, 저는 이거 그냥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장기는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장기라고 해? 보통 이제 TV에서 장기라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의하는 장기는 최소 연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연단위라고 한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연단위로 가져가는 것을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하 몇 개월 단위라고 본다면 네, 연말까지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어떤 거요? 연말까지나.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가져가실 거라면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가져가실 거면은 지금 일단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가져가시는데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2만 원대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거는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떨어지는 걸 추가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짧게 잘랐다가 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빠지게 되면은 손절 라인을 23,000원대를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 23,000원대 무너지면은 그냥 손절하시고 아래쪽에 2만 원대에서 다시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힘이 좋은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은 원익 IPS도 지금 다른 종목 하나 보여드리면 현대차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대차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었었어요. 원래는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네네. 네, 잘 올라오고 있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굳이 들고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들고 있는 분들은 다 참고하세요. 올라오는 종목에서 들고 있었다면 빨리 팔아서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원익 IPS가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빠지겠죠. 그죠?
네. 네, 빠지면은 굳이 이거를 들고 갈 이유가 없이 팔았다가 아래쪽에 다시 사면 됩니다. 예,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23,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26,000~2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네, 거기가 거의 고비일 것 같기 때문에요. 한 25,000원대 이상부터는 매도한다라고 보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얼마 나지도 않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3,000원에 손절했다가 2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는 다시 사도 괜찮습니까?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2만 원이 됐을 때 시장 상황도 봐야 될 거고 2만 원이 됐을 때 얘가 원익 IPS가 악재가 터졌으면 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여건을 참고해보고 사야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본다면 2만 원 이하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때 상황은 제가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연유를 살까 하다가 이거를 샀거든요. 네, 뭐 어쨌든 연유는- 선택은 원익 IPS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어쨌든 그걸 이거 살까 선택하셨기 선택을 때문에 했는데 요거를 잘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공부를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시노팩스고요. 시노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95원에 매수했고 20%요. 3,595원에 5원 20%. 20%요. 이것도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네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상담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화 상담 들으셨죠? 그죠? 네. 네,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시노팩스라는 기업도 지금 뭐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주기도 하고 해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빨간 선 2개 보이죠? 네. 그 빨간 선 2개 중에 아래자리가 시청자님 매수가고요. 네. 지금 그 위에 있는 빨간 선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 텐데, 검은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꿨더니 이 자리만 맞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런 자리를 샀을 때 저 자리 못 뚫으면 물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자리 뚫을지 안 뚫을지는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 종목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겠죠. 그죠? 네. 예,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뚫어라, 제발 뚫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힘이라든지 분위기만 봤을 때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아래쪽에서 거래가 많이 실려 있는 상태고 올라가기 위한 어떤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생각은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게 이때까지 늘상 해왔던 모습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자리가 3,780원 자리거든요. 네. 네, 3,780원 자리를 뚫지 못하면 이 종목은 밑으로 또 밀릴 수 있으니까요. 저 자리에서 뚫지 못한다. 그럼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저는 그래도 승부를 한번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고 가보실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들고 갔을 때 저런 자리를 뚫게 될 때는 항상 힘이 많이 실리면서 슈팅이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4,500원에서 4,700원 자리까지도 목표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승부를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제 생각에 3,400원 이하로는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3,400원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요. 네. 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겠지만은 지금 그런 이상한 어정쩡한 자리에 사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자리 샀으면은 뭐 손절 없이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런 자리는 지금 물리면 2,500원까지 물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한 30% 손실 나야 되는데 그거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괜히 마음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겠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거 들고 가느니 정리하고 다시 사는 게 나아요. 3,540원이요. 아니요, 3,400원대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400원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유니커스요. 유비쿼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8,500원에 20%. 네. 팬이라고 다들 말씀해 주시는 분들마다 제가 원하는 자리에 매수하신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팬이네요. 이렇게 그냥 말만 던지시는 건지. 저는 이런 자리 사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어제 샀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사셨다라는 말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다는 건데 저는 윗자리 고점에 올라온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정말 진정한 팬이시라면 이런 자리는 쳐다도 보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어찌됐든 뭐 사셨으니까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일단 유비쿼스 같은 자리가 물론 치고 올라가면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자리예요. 지금 상승세 도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래쪽에 파란 대각선 보이세요? 네네. 네, 이 흐름대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저기를 무너뜨리면요 장대 음봉이 나와버려요. 네. 네, 그러면은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겠죠.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 파란 선에 닿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36,000원 정도 이하일 것 같아요. 네. 그럼 36,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 들고 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36,000원 빠지면요? 네, 그럼 36,000원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어찌됐든 역대 최고가를 쓰고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목표가를 어딘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나의 수익 목표를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수익률은 저는 보통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시세를 내줄 때는 10%에서 20% 정도만 챙겨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10%, 20%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41,000원에서 45,000원 사이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손절하실 이유는 딱히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안 산 게 사실은 답이죠. 어제 사면 안 됐죠. 네, 어제 샀는데 지금 이제 손절하려면은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 36,000원 손절하는 게 낫다 이거고요. 네.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금 본다면 저의 매매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제 안 샀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샀으니까 제가 그나마 사셨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뭐 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고 조금 도움될 만한 어떤 정밀한 분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36,000원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어제 사신 상황이면은 36,000원 손절 아니고서는 손절 자리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어제 샀기 때문에 36,000원 손절까지 좀 손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차라리 36,000원 됐을 때 안 빠지는 걸 보고 사는 게 나았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걸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신 거예요. 아, 그러면 36,000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예, 36,000원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보고 저기서 지켜지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하로 빠지면 일단 팔았다가 조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고점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코롱 머티리얼이고요. 4,025원에 비중은 15%입니다. 4,025원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추천을 받았고요. 예, 수소차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해서 샀는데 많이 떨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알 텐데 제가 자동차 테마를 매수하기 좋은 적기를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11월이었습니다. 네. 네, 11월, 12월에 제가 자동차 테마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게 이만큼 올라오겠구나, 잘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을 때 제가 이야기한 이후로 한 80% 올라왔거든요. 예, 그 80% 올라온 걸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사신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지만요. 저는 이제 뭐 국가에서 수소차 이야기 나올 거다, 정책 이야기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사라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미리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제 수소차 정책이 뭐가 나오든 간에 크게 가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들으셨던 내용들 뭐 좋다 해가지고 사셨겠지만요. 그 내용 때문에 이 종목이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간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 때문에 더 올라가서 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요. 네. 지금은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지난번 상승을 했던 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어떤 깜짝 놀랄만한 호재가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은 요 종목은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기가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저는 3,700~800원까지는 반등 나와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버리면 늦어요. 네,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는 것만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테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삼성전기 작년 10월 달에 132,000원에 20% 샀거든요. 네. 지금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네. 자, 132,000원에 20%시고요. 어떻게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132,000원에 사서 들고 갔던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가상의 인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132,000원에 언제 샀냐면요. 2010년에 사신 거예요. 아, 네. 가상의 인물 A라는 사람이 2010년에 사고 난 다음에 저기서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하다가 에라이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본전 탈출하기까지가 7년, 8년이 걸려버렸습니다. 아, 네. 겨우 본전 왔더니 이제서야 팔아낼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겠지 하고 들고 가다가 지금 또 물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빨리 정리하고 다른. 그렇죠.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고점이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자리가 물론 힘이 있고 시장 경기라는 게 조금 반영이 되고 경제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라면은 지수가 앞으로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만한 여건이 잘 만들어진 상황이라면은 지금부터 들고 가셔도 물론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저는 2017년, 8년의 반도체 가격 상승률과 그런 분위기가 다시 재현이 될까라고 본다면은 네네. 아마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가장 좋은 분위기 때 샀으니까는 어떻게 되죠? 가장 높은 가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라든지 앞으로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게 뭐 성장률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 흐름이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침체에 놓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침체에 놓이면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떨어진다고 본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장기로 본다면은 지금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고점이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저는 다시 한번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반등 나와주면서 얘도 반등이 나와준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요, 저는, 지금 얘가 134,000원짜리, 114,000원짜리가 좀 고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손절은 얼마 정도? 네,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바로 손절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가 밑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는지 또 기다려봐야 되는데 쌍바닥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밑으로 쭉 빠져서 8만원대, 7만원대까지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114,000원짜리를 뚫어내지를 못하고 시장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최고 마지노선은 역시나 11만 원 무너질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일단 아래쪽에서 다시 잡든지 시장 상황 흐름을 보고 재공략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예, 신세계요. 신세계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만 7천 원요. 24만 7천 원이요? 예. 잘 사셨네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요. 30%요. 이건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대신에 좀 빠른 종목은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아, 예. 예, 느리게 움직이는 약간 거북이와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나더라도 크게 날 종목은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테마가 뭐 만들어진 종목도 아니고 뭐 어떤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여줄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재미는 별로 없겠지만 뭐 비중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27만 원 정도 있잖아요. 아, 예. 네, 27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종목의 행방은 역시나 저 미중 무역 협상에 걸려 있거든요. 아, 예. 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중국 내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뭐 신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 여행업종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약간 수혜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분위기만 조성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만났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팔아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살 이유도 없는 그냥 가만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 27만 원짜리 드리고요. 매수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본전가 이하로 빠지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절도 아니고 본절이죠, 본절. 예. 네, 그래서 본전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약간 여유를 가지셔가지고 24만 원까지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24만 원 무너질 때는 그냥 가차없이 일단은 다 정리하시고 다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신세계보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그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고요. 예, 매수가가 2,220원에. 네. 예, 지금 현재 20%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최근에 샀는데 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양로도 이것도 중매수를 더 잡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사신 이유는 뭐예요? 한숨만 나오는 이유인가요, 혹시? 이유가 있을 건데. 예. 뭐죠? 또 휴대폰 부품 쪽으로 테마 쪽으로 또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을 또 발굴 해가지고 예, 투자를 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 전문가한테 의존해가지고 매수하실 건 아니죠, 그죠? 예. 매매하실 때 이제 앞으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죠? 예. 뭔가 이제 스스로 잘 하시기 위해서 저희의 조언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의견보다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조금 더 값질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셨던 이유가 아까 핸드폰이라고 했는데 핸드폰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전망이 있다고 보세요? 했던데. 예.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를 설득 한번 시켜줘 보세요. 일단 그래야지 매수를 하신 게 제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건데 지금으로 뭐 엉터리예요. 지금 매수하신 이유가 너무 엉터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팔아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신 이유가 너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너무 막연한 기대 같은데요. 그냥. 예.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저기 핸드폰 산업은요 하향 산업이라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떻죠?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급률이 100% 되기 전까지는 신규 시장이 많았어요. 예.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새로 팔고 이런 시장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100%에 가깝게 되면은 무슨 시장으로 바뀌냐면요. 교체 시장으로 바뀌게 되죠. 예. 네, 그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교체하지 않으면 매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교체를 시켜주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제품을 빨리 만들어내든지 혁신을 만들어내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신제품 보면은 약간만 바뀔 뿐이지 뭔가 혁신적이진 않았어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도전하는 게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혁신입니다 하고 빠바 예. 했는데 옛날에 있던 폰 아닌가요? 폴더폰? 예, 맞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만 약간 안에 이렇게 접힌다 네. 뿐인 거지. 접을 때도 보니까는 탁탁 닫으면 깨지던데요. 아, 예,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아이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그 누가 써요? 네.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혹시? 야, 이거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산다면 폴더블 폰이라는 게 지금 당장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매출이 쫙 나와가지고 얘들한테 뭔가 어떤 새로운 뭐 어떤 혁신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거 지금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 며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00원에 있던 걸 2,200원에 사셨는데 장기로 가져가기엔 좀 부담이 아닐까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예.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은 주식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매수하신 이유가 너무 불분명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스마트폰이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별로 없고요. 폴더블 네. 디스플레이, 예, 그죠? 그 디스플레이는요 전 산업 분야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쓸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훨씬 더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기 테마라고 보고요. 스마트폰 이거 폴더블 폰은 지금 반짝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요 종목 밀리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100원 손절 의견 드려보고요. 예. 올라오게 되면은 단기 그 시세가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2,700원에서 3,000원까지 쭉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남아 있다면은 수익을 내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일단 정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잡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테마 다음에 조금 각광받을 산업은 무엇일까를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단 좀 더 정확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수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오늘 종목 터져요. 긴장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갈게요. 유튜브에서 미래컴퍼니 물어보시는 우리 뿜아우라님 매수 가격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미래컴퍼니 늦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으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 지금 매수 유보 아니고 매수 가능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매수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늦었긴 했는데 지금 사신다면은 저는 현재가 63,900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단타로 좀 붙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단타로 붙으시면은 목표가는 7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저는 스윙으로 추가 매수 56,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간 들어가고 대신 투자 기간 짧게 갑니다. 미래컴퍼니 매수 가능으로 사인 일단 드릴게요. 유튜브 창에서 우리 투자 여신님께서 인디F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늘 급락이에요. 대주주 매도에 급락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데 멘토님 어떻게 볼까요? 예, 급락주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오는 것 같은데 사지 마세요. 급락주가 이건 매수 유보입니다. 급락주는요 급등주만큼 어렵고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쉬운 기업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 유보 사인 드립니다. 급락주 하나 더 지금 들어와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요. 지금 문자 통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두산그룹도 다 밀리죠? 하지 마세요. 네, 급락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급락주를 저는 좋아하는데 기술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고 그걸 많이 해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모르면 하지 마라라는 격언에 따라서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않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매수 유보입니다. 7318번님께서 3분 정밀전자를 매수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멘토님 이것도 가볼까요? 3본 정밀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사기에는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사시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냥꾼의 마음으로 조금 기다리셨다가요, 3,800원 이상 올라오는 걸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가요, 매수하시려거든 3,800원 이상을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말고 가격대 어느 정도 좀 적절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또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창에서 정영님께서 KEC 물어봐 주세요. 메뚱님 관점에서 듣고 싶다 하십니다. 메뚱님 네. 관점 어떨까요?
KC라는 기업도 저는 사실 단타성으로 붙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소차는 늦긴 늦었어요. 자동차 부품주가 저는 11월, 12월 때 좋다 생각해서 저때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늦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00원 이상까지 단기 수익 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빠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빠지게 되면은 1,170원 그냥 바로 짧게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유튜브 창에서 아프리카 TV 접수되어 있습니다. 누구셨죠? 제가 메모를 따로 못 해뒀어요. 아프리카 TV 오늘 장에서 6% 이상의 급등. 이 종목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네, 자살 행위죠, 이런 거. 네, 저는 이런 건 사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믿거나 말거나이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TV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9월달, 10월달이었거든요. 저런 자리를 좋아하니까요. 매수 이거 굿바이 문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도 매수 유보 사인 드립니다. 삼성생명 볼게요. 오늘 끝자리 549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약보합선에 맴돌고 있는 이 종목은 어떨까요? 멘토님 봐주세요. 삼성생명이 매수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자리긴 한데요. 사실 매수하려고 본다면 삼성생명 말고 다른 종목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매수 유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흐름이라든지 뭐 시세라든지 분위기만 본다면 가격 메리트도 다 좋은데요. 지금 이 종목을 사게 되면은 기회비용 면에서 너무 잃을 것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생명을 사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매수 유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다른 의미예요. 굳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삼성생명 이렇게 살펴드리고요. 파맵신 한번 볼까요? 52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멘토님, 이 종목은요? 파맵신 사지 마세요. 이거 사지 마시고 이거 사실 거면 저는 차라리 뭐 대형주 중에 지금 제약 바이오 바닥 잘 잡아 있는 종목들 많아요. 뭐 티슈진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지금 좀 짱짱하게 조금은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파맵신 같은 종목 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피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유튜브 창에서 녹십자셀 물어봐 주시는 우리 데이빗님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립니다. 목표가도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녹십자셀은 제가 한번 괜찮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녹십자셀은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사시려면 두 가지 공략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사실 방법은요. 5만 원짜리로 내려왔을 때 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56,000원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거든 56,000원 이상 또는 5만 원 이하에서 잡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두 가지 자리를 잘 보고 공략을 하시고 이거는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천천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 눈여겨보셨다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유니쌤 이번에는 볼게요. 역시 유튜브 통해서 에드워드님께서 접수 주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진짜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멘토님 지금은요? 별로입니다. 이거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힘을 입어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는데요. 그 전을 보시면요. 올라왔던 게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겨우 반등 포인트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반등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하시려거든 3,500원대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니쌤 살펴보고요. 속도를 더 내보겠습니다. 아모텍 보겠습니다. 4169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1%대 강세? 멘토님, 이 종목은요?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런 게 좋은 거죠. 이거는 지금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차트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가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수소, 전기 이야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바닥 잘 잡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는 매수 현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 잡아놓더라도 한 17,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다른 종목으로 시간 끄느니 차라리 이 종목을 들고 가시면서 17,000원
17,000원대 추가 매수하셔서 올라올 때 28,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한일 현대시멘트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2% 이상의 조정 기록되고 있고요. 멘토님 이 종목도 봐주세요. 네, 이거는 매수 유보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 현대시멘트를 제가 괜찮다라고 했던 시기가 남북 경협주가 괜찮을 때 기대가 있을 때 1월 달이었고요. 지금은 좀 흐지부지한 상황인데다가 약간 도박성에 가깝다 생각이 들고 조금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하실 거면은 다른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거 골라서 한 번 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NHN 엔터테인먼트로 가겠습니다. 실적 이슈 잡혔고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멘토님 이 종목은요? 네, 저는 올라간 종목은 안 보기 때문에 가차없이 유보 의견 드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거 보지 마세요. 네, 매수 유보 사인 드립니다. 자, 다음은 메카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0025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메카로,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메카로와 같은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17,000원대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빠질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갈 수 있다 생각해서 17,000원 이하로 분할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 창에서 카라님께서 두산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앞서서 두산 인프라코어 뭐 점검했지만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멘토님. 둘 다 별로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면요. 급등이 바로 친구처럼 따라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매매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내일 정도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공략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신다는 것은 너무 좀 모험이다,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 유보 사인 두산까지 드려봅니다. 정말 많은 종목 봤는데요. 다 못 봐드렸어요.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꼭 함께해 주시고요. 강연의 일정 좀 체크해 드릴게요.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주첸콜 내일도 꼭 함께해 주세요.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